2022년 9월 27일 화요일 낮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리님께서 몇 년, 며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날까지 국내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을 아마 영상으로 내가 오늘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27일이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22일 날 윤석열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마 12번째 대통령 같은데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고 순번으로 보면은 12번째 대통령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 거기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한 발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어제부터가 아니고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23일부터 떠들썩한데 23, 24, 25, 26, 27 오늘 5일째네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무슨 XX 발언을 했다라는데 그 발언을 보통 우리 저기 나와서 하는 사람은 뭐 그런 발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XX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든이다, 뭐 쪽팔린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 뭐 쪽팔린다는 말을 그거는 뭐 꼭 그거는 꼭 한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이든을 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바이든 대신에 그게 아니고 날리면 뭐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날리면 말고 발리면이라고 또 이제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지금 바이든이다, 날리면, 발리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뭐 조작을 했지 않았나, MBC하고 민주당 측하고 조작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 악의적인 것을 유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그렇지 않다. 그 방송은 똑같이 공유되는 방송이니까 그렇게 편집한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MBC 방송국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 나는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고 대충 감은 잡고는 있는데 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가지고 팔정도에 보면은 첫째가 이제 정어죠. 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사유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업 바른 업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이 있다고.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제 요 8가지인데 그 5번째가 정명이 있는데 뭐 그 목숨 명자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말 아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을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정명은 바르게 이제 먹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100만 구독자, 80만 구독자 이런 사람들은 그 유튜브 수입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무슨 슈퍼챗인가? 뭐 그걸 또 받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바르게 해야 되라. 바르게.
바르게 공정한 말도 하고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르게 보고 정견,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죠. 맨 정견, 정어, 바른 말하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그래 해야 되지. 한쪽 구덩이 좀 삐딱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요. 내가 좀 요즘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 읽기라고 있어요. 그 한때는 엄청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혁명당의 카톡방에 그분의 말을 많이 올렸어요. 그분이 이름이 박상훈 님을 알고 있는데 논술위원도 했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농사 짓는다고, 농사도 크게 지어요. 그래 짓는다고 이제 한동안은 뜸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영 아니다 싶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분은 MBC에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기록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2의 강우병 사태를 야기시키고 뭐 탄핵을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탄핵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그게 좀 동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모 교수라고도 있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분도 한때는 그때 그게 언제고 2020년 추석이에요. 딱 2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삼상공약에 대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천재성을 발견하시고 그분이 이제 한동안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잘 안 올라와요. 그분은 이제 영성을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야 그러는구나.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나?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뭐 대추나라 감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공과가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일단 그분도 한때는 우리 국가혁명당에 상당히 그분의 말씀이 많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모 스님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그분이 그 말씀이 굉장히 카톡에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보는 카톡에 요즘은 거의 안 올라오죠.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가. 말이 옆으로 가는데 삼상공약이라고 하니까 이자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워낙 이제 나는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각종 영양가 있는 그런 유튜브는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또 보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도 보고 그래서 1시간 들으면은 거기서 쓸만한 것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삼상공약을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또 외웠는데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그 습성을 하나 들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27일이니까 이제 27번에 대한 것을 이제 한 2개만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이제 한 달에 삼상공약이니까 31일 되면은 3개 읽으면 되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안 잊어버리시겠더라고요. 27번은 장기 혁명인데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7명이라고 합니다. 7명. 그럼 한 달 같으면은 한 210명, 1년 같으면은 약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병원에서 장기가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장님께서 이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공약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 장기가 부족해서 기약 없이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해서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이렇다고요. 엄청난 말입니다. 국가에서 생존권하고 행복 추구권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이제 지금은 막 보면 말이에요. 막 죽고 싶다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래가지고 삶은 뭐 하노? 이래가지고 참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 또 많이 죽고 자살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 행복권을 보장을 하니까 행복하단 말이야. 그리고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에서 보장을 하니까 수돗물이 나옴으로써 우리 전 인류가 다 수명이 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돗물도 좀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총재님께서는 이제 1급 수율 아주 깨끗한 물을 이제 먹이겠다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전 국민들이 친자식처럼 생각을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깨끗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안전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농약은 한 방울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깨끗한 식품을 먹게 되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거든. 깨끗한 물, 깨끗한 식품을 먹게 되니까 무농약 식품이란 말이야. 그걸 먹게 되니까 국민들이 건강해지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돈이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치료비나 병원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출이 안 되게끔 하면은 그만큼 그 돈이 딴 데 국민들의 이제 딴 방향으로 좀 더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 그것이라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국민 배당금을 이제 15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므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제 28번째가 도덕혁명이라 해가지고 한 2개만 외우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원 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생일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일부 유튜버가 우파 유튜버가 이제 그걸 주동을 해요. 그래서 성창경 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막 완전 진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MBC에서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러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니까 갑자기 끝까지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강정산이나 이런 것은 허경영 총재님 신인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건너가려고 하면은 돛담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돈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거는 뭐 지나가고는 이제는 신인님을 만났으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한때는 참 진짜 뭐 엄청 읽고 외웠는데, 외우고 뭐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은 그걸 읽었으니까 그 줄줄줄줄 넣다가 그 한 몇십 년 안 하니까 교회 안 나간 지가 20살 때부터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한 4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 오늘 아침을 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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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교회 다녔을 때 이제 그 불렀던 노래들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언제나 바라봅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내게 들리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사도신경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뜨덩거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라면 내가 17, 18 요 때예요. 요 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잘리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퇴학당해가지고 그 뭐 크게 나쁜 짓에서 퇴학당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군인이 그 교련 시간에 가르쳤다고, 우리를 가르칠 때 거기서 이제 유신헌법 유신 10월 유신이 1972년인데 그 다음에 1973년도 그때 현역 군인들이 학교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교련을 가르쳤다고. 그 교련 시간에 내가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박정희가 독재한다 그랬어요. 그 내 동기들이 알고 있다고. 지금 보면 동아고등학교 그 다닌 동기들이 알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했지.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 시험은 말이에요. 그냥 한 과목 두 과목이 아니고 전부 다 있다고. 거기 보면은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래요. 미술도 있고 미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뭐 역사도 있고 뭐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보면은 그래서 미술 공부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미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 미술이에요. 서양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교회 다닐 때니까 이와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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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교회를 여러 번 갈 때니까 그때 이제 미술 공부를 할 때에 가만 보니까 서양 미술사를 보니까 거의 다 예수와 관련된 거야. 거의 다 예수와. 그러니까 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유명한 사항이 보면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도 잘했는데 그 다비드 상이 있다고. 다비드. 솔로몬의 아버지 다비드 말이야. 아이고 뭐 암기 같은 거 자꾸 하다가 잊어버리는데 노아가 10대고 20대가 아브라함이고 30대가 보아스, 40대가 우시야, 50대가 아비우, 60대가 예수인데 예수의 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 중에 다비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모 예수의 어머니가 그 예수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인가 모르겠네. 에비타 상인가 그래요.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작품이라고. 그런 작품. 거의 서양 그 작품을 보면은 예수와 연관된 그런 미술 작품이 부지기수라고. 부지기수예요. 이야기 할 만하니까 또 뭐 종이 쉬고 이랬는데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양에 이래 보면은 그 종교 자체가 그냥 그 가톨릭 아니면은 거의 가톨릭이지. 서양 쪽에는 가톨릭이 많고 그래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칼빈이나 루트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됐으니까 되고 그 다음에 청교도로 해가지고 넘어온 나라가 미국이단 말이야.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교는 거의 기독교잖아. 지금도 미국에는 종교가 지금 엄청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건국을 하고 1776년 건국을 하고 그 당시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그 뭐 데오도르 루즈벨트나 또 최근에 한 사람이 네 사람이 그 유명한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성경책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라고. 메가드 원수도 항상 성경책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고 심지어는 그 메가드 원수의 아버지가 전쟁터 가가지고 그 사람 군인 가족이에요. 전쟁터 가가지고 그 총을 가슴에 맞았어. 메가드 원수 아버지가 맞았는데 성경책을 거기 왼쪽 쪽에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고. 근데 총알이 성경책에 박혀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다 보잖아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그냥 총알이 그냥 죽을 뻔하다가 성경책에 박혀가지고 살았으니까 신앙심이 대단하다고. 다글라스 메가드 말이에요. 메가드가 1880년생인가 아마 그럴 건데 경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메가드 원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제 그 코드가 맞았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뭐 엄청 신앙심이 깊었지. 그 항상 기도하고 옥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의 자기 어머니께서 그 총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기를 못 놓으니까 절에 가서 낳거든. 문수사.
저 서울의 문수사를 데려갔는데 그래 아버지 이름이 원래는 이경선인데 진짜 이경선이 아들인지 안 그러면 문수사 주지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지. 아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저기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문수사를 찾아가는 그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여하튼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는 니 그 예수 믿지 마라. 니 예수 믿을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고 안 믿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옥중에서 죽을 위기가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 또 옛날에는 깜방에 위생시설이 엉망이단 말이에요. 그 위생시설이 좀 좋게 된 것은 이해찬이라고 국무총리한 이해찬이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교정시설, 깜방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엄청 그 뭐 힘들었지. 그래가지고 실제 깜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신앙심이 대단하지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다가 메가드 원수는 또 자기 아버지가 성경책을 이렇게 뭐야 그 총탄이 박혔는데 거기 살았으니까 대단하지. 그러니까 신앙심이 둘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드 원수하고는 아주 절친이라고. 아주 뭐 레벨이 서로 같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라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에 기독교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우리나라가 내가 태어날 그 무렵에는 1956년에 내가 태어났는데 1953년도에 휴전하고 난 이후에 사람 살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 이낙연이 저기 국무총리도 했고 뭐 지금 뭐 수방이라 해가지고 내각제를 이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낙연도 어릴 때 엄청 못 먹었다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실컷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 군대를 가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몸이 불었지. 그전에는 어린애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왜소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정세균이도 엄청 못 살았어요. 그때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950년대 정세균이가 1950년생이고 이낙연이가 1952년생이고 내가 1956년생이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았어요. 1950년대에 그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장군 시절이었다고. 별을 달고 있는데도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먹었다고. 유경수 여사가 수돗물을 길러 먹었어요. 말할 것도 뭐 있냐. 그건 다 살기가 어려웠다고. 나도 어릴 때 어렵다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가 좋았느냐고. 2차 세계대전에 성전국이니까 엄청 살기 좋지. 그 당시에는 뭐 집집마다 마이카 시대고 말이지. 텔레비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고 흑백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거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잖아.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나라 국교가 이제 기독교니까 그 김장원 박사지. 김장원 저기 극동방송에 있는 김장원 박사 빌리그램 저기 왔었을 때 통역하셨던 분. 김장원 목사 같은 분이 이제 그 6.25 때 그냥 쪼꼬레 주면 따라다니고 왔던 그런 애였다고. 애였는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온 그 군인이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다니고 이래서 뭐 목사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우스보이라 그러지. 미국 부대 가가지고 초콜릿도 먹고 이런 애가 이제 저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빵을 얻어 먹었어요. 무슨 빵이나 그러나 그 옥수수 빵인가 그래 이제 그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막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냄새가 지금도 어렴풋하게 나요. 그 다음 미군에서 원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대국에서 말이지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고 야, 참 뭐 빨리 휩쓸려 들어간다고.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은 뛰어났던 그 아이자크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신앙심이 깊었다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물론 그 순수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에 대해서 이제 접해 나가는 거예요. 아, 기독교 신. 그렇게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의 첫 단계부터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나는 처음부터 그냥 이 정신 세계로, 정신 종교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위대한 스승님을 몇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내 은사님이 고영복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뭐 엄격하신 분이에요. 엄격. 기독교 그 자체예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분이라고. 완전 무장되어 있는 분이라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말이지. 빛이 막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쫙 나기 때문에 모세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얼굴에서 빛이 너무 많이 나니까 수건으로 감았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분도 광채가 많이 났다고. 그리고 그분을 딱 보면은 아이고 내가 바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가 돼요. 실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바로 내가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빨아당기니까 김영숙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빨아당겼고 고현복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빨아당겼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는 또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 요한이라는 친구부터 배울 때에 김영숙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과학은 엄밀하단 말이야. 과학의 생명은 정확성이고 엄밀성이에요. 신앙은 엄숙하다 그랬다고. 그게 이제 마틴 하이데커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내가 김영숙 교수님으로 들었다고. 뭐 하이데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하이데커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 종교는 과학은 굉장히 엄밀하단 말이에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을 한 100개, 1000개, 만개 하고 그다음에 1에 오차만 나도 우주 저 끝에 가면은 엄청난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 이걸 내가 내 친구 요한이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아주 내 뿌리 박혀 있다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것도 있다고. 그럼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파워가 좀 있잖아요. 좀 썩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썩었지만은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무슨 놈의 그 정상적인 나라냐고.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그게 되나? 변호사가 많고 변호사로 이제 밥을 벌어먹는 거, 그 정명이 아니거든.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막 그러나 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파워가 좋잖아. 뭐 우주군을 이렇게 제일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 우주를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주군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은 못 따라간다고. 일본이나 중국 뭐 독일은 못 따라간다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영 처지지. 여하튼 미국은 이제 국력이 세다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기독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되겠느냐고. 기독교에서 예수 빼고 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래서 Who is this Jesus Christ? 이 예수가 누구냐 이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가. 여기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 하다 보면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남 잘 되려고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시계인 근정해 6파라밀인데 첫 번째가 시라고 베푼다는 거단 말이야.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거.
베푸는 삶, 주겠다고 하는 거, 남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근본인데,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최고 좋느냐 이 말이지. 사람이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인데 거기서 뭐 진짜 뭐 대통령부터 국업 공무원까지 재벌부터 저 일단 그 기초수급자까지 뭐 여러 방면에 살다가 결국은 한 36,500일쯤 되면 다 죽는다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문제란 말이야. 내가 기독교로 그 당시에는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그 방향이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었으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그 뭐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사람을 잘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을 한 10만 명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는 5천만 명을 만들려고 했다고. 나는 뭐냐면 그 당시 45 인구 전부 다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 힌두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 뭐 해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 저 북한에 김일성이 또 살아있었을 때니까 야 너도 예수 믿어. 100% 그것이 내 소원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된다, 이렇게 굳게 믿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이단 말이야. 그러나 또 돼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그와 같은 단계를 쭉 겪다가 이래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탈피하게 된다고. 탈피하게 돼요.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 예수가 오기 전에 200년 전에 그리스 그 당시에 철학자가 많이 있었다고. 탈레스라든지 뭐 피타고라스, 또 뭐 아르키메데스, 뭐 서가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아리스타스 뭐 그분 물 있어요. 내가 아리스타까지는 알겠는데, 뭔데 이분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1700년 뒤에 그분 죽고 1700년 뒤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또 이제 이걸 알았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죽고 한 20년 뒤에 그 갈릴레오가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이거 천동설이 아니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 돈다, 이것을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았던 게 아니냐 말이야.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뭐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물론 이제 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이 있어. 하나님 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이야.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대에 이미 내가 가야 할 곳은 초종교, 종교 통합.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교를 저절로 알게 돼요. 불교를 뭐 견성성불을 해야지 하고 이래서는 견성성불이 잘 안 돼요. 견성성불을 몰라야 돼. 무식이 뭐 무신용감이라고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 되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견성성불이 그냥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예. 그 뒤에 이제 또 강정산의 가르침. 이것도 한 20년 했다, 20년. 그러니까 그 강정산에도 그 신고문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그게 또 요즘 잘 안 하니까 잊어져 버려요. 처음 문장 기술도 잘 몰라요 지금. 그거는 하늘 보좌에서 나온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계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성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보호 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회원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 해서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많은 중생을 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나를 도와주십사. 끝부분은 그래요. 한 번만 보면 다시 오겠는데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원시 반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건져 9,500,000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끝부분이 그거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제 같이 읽는 그 주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전 서문이고. 경원 김희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저 집성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님 올 것이거늘 50년의 시그 성편하니 총약간 많으니라. 오라서기 연제리요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이 계제 차스로 대 2,000견 박식으로 기족이진 발오며 차생의 수천제 지제하여 이옥강명의 수천제 지전하니 여긴 아니라 연이나 이제 사망 기치는 번호도 하고 이제 사망 지도는 번호시마니 덕기심이면 적도 여치를 고가득 이어느니라. 하자오 정일집중은 요순상 수지 신법야여 건중 근극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야니 왈덕 왈인 왈경왈성은 은수수이 리적일이니 무비소이 명차심지 묘야라. 지연 천적 은기신주 소자출하고 은민적 은기신주 소여시니 예학교화는 심주발라여 전장무물은 심주지하여 그 당시에 또 이게 잘 안 하니까 또 그 뒤에는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다 이제 뗏목에 해당돼요. 신인님을 만나서는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말은 좀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그렇게 이런 평생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다 보면은 이제 신인님이 이제 때가 오는 거야. 이제 이게 언제쯤 되느냐 이제 이게. 그래서 5년 뒤에도 더 좋고 10년 뒤에도 더 좋고 나는 그걸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마침 내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내가 이제 올리거나 그런 동영상을 올리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사람을 선동을 하고 때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지 관찰을 하지 왜 선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굉장히 내 상당히 불쾌하대요. 근데 참고는 내가 내색을 잘 안 해요. 한 대 맞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 뒤에는 막 두고 씹는다고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내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한 1년, 2년까지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는 막 계속 씹는다고 5년, 10년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도 자자손손 내가 밟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 사람은 엄청 실수한 거라고.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는 무생길에 했었잖아. 무생길에 끈 똘맹이 하나로 보지만은 그 똘맹이 속에는 어제 총재님께서 초발심시 변정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음일성법계도에 보면은 15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령 무궁격 십불보연 대인격 능인해인 삼배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고일생 만우공 중생수기 덕이 기자수분 덕자량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 있다고. 일미 조그마한 티끌 속에 전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나는 조그마한 것도 엄청 확대해서 봐요.
확대가 아니라 전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일미, 진중, 함, 시방, 조그만한 그 티끌 속에 함, 시방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티르라고 하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 트럼프 말고 이거 뭐 카드 같은 카드점이라 그래. 카드를 치가지고 점을 보는 그 여성이 있어요. 그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잘 보았는데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왜 잘 안 보냐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1억 준다는 데 대해서 이 여성분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그 총재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면서 무슨 놈의 1억을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의 말도 일리도 좀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아주 친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뭐냐니까 2024년 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가면 한 2년을 간다 이거죠. 지금 이제 원래 한 3개월 남았고 그 사람은 그래 보더라고. 그리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대한민국의 운세는 전 세계를 앞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 말이야. 그 허경영 총재 아니고서는 없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오는데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발톱은 꽁꽁 숨겨놔야 된다고. 대웅군이 이항은이가 자기 아들이 왕으로 앉힐 때까지는 온갖 수모도 참고 발톱이 있지만은 꽉 숨겨가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또 항상 좋게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는 난리가 났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느냐 말이야. 어? 바이든을 주고 날리면 해샀고 뭐라더라? 발리면 해샀고 그게 진짜 해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 이래서 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1430원까지 됐었는데, 이래 되면은 외국 유학 보내는 사람들 그 돈이 엄청 올라가요. 전에는 100만원 보내면 됐으면은 지금은 이제 130만원, 140만원 보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까지도 보내야 되고, 이래 되니까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 돈 빌린 사람들 이자 많이 내야 되고, 연끌족들 그 대출 받아 낸 사람들 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자가 엄청 내야 된다고. 사람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하여튼 그런 것이 와야 되는 거야. 와야 이제 이거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을 지금 하고 있다.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지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지나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